자, 여러분. 리더로서 팀을 이끌다 보면 솔직히 좀 기가 차거나 답답한 순간들 분명히 있으시죠? 오늘은 경영자나 팀 리더분들이 매일같이 겪는 아주 골치 아픈 그 문제, 팀 내 갈등과 기여도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팀원들의 성과를 조율하다 보면 도대체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해설 시간에서는 행동경제학의 거장인 데니엘 카너먼의 연구를 바탕으로 왜 우리가 이런 어이없는 인지적 착각에 빠지게 되는지 아주 명쾌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상황을 하나 가정해보죠. 큰 프로젝트가 딱 끝났어요. 그래서 A팀원과 B팀원을 따로따로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본인이 기여한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A팀원은 자기가 한 60%는 한 것 같다고 대답하고요. B팀원 역시 자기가 한 60%는 한 것 같다고 대답합니다. 아니, 둘을 합치면 120%잖아요. 완전 기적의 수학이죠. 이게 꼭 회사에서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부부한테 집안일 기여도를 물어봐도 합계는 무조건 100%를 훌쩍 넘어갑니다. 리더 입장에서는 진짜 이 사람들이 자기 욕심만 챙기네 하고 복장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여기서 당연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왜 기여도의 합은 항상 100%를 넘어버리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단체로 뻔뻔해져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경영자 여러분, 일단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이건 팀원들의 인성이 나빠서 생기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뇌구조상 누구에게나, 진짜 말 그대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신경학적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팀원들 각자의 머릿속에서는 자기가 진짜로 60% 이상을 해냈다고 너무나도 진심으로 굳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파트는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우리 뇌가 가진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뇌의 직관적인 시스템은 복잡한 데이터나 통계를 계산하는 걸 정말 지독하게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꼼수를 하나 쓰는데요. 그 일이 내 머릿속에 얼마나 쉽게 떠오르지? 그냥 이걸로 상황을 퉁쳐버리는 겁니다. 기억 창고에서 정보를 꺼내기 쉬울수록, 다시 말해 가용성이 높을수록 우리는 그 일이 실제로 훨씬 더 자주 일어나고 더 중요하다고 굳게 믿어버립니다. 얼마나 쉽게 떠오르느냐가 중요도를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 기막힌 뇌의 꼼수를 우리 사무실로 그대로 가져와 볼까요? 내가 며칠 밤을 새운 것,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며 진상 클라이언트랑 통화했던 그 나의 고생은 내 머릿속에 아주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남아있죠. 가용성이 폭발하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내 동료가 나 안 보는 곳에서 묵묵히 야근했던 것, 남몰래 고생하며 자료 찾았던 그 동료의 고생은 내 눈에 안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쉽게 떠오를 리가 없죠. 가용성이 바닥인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차이일까요? 무려 100배입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겪은 그 고생은요, 남한테 전해들은 남의 고생 이야기보다 내 뇌 속에서 무려 100배나 더 강력한 가용성을 가집니다. 이제 좀 퍼즐이 맞춰지시죠? 팀원들이 왜 그렇게 자기 기여도를 높게 부르는지 말이에요. 오로지 자신이 흘린 땀방울만 자기 머릿속에서 100배로 뽕튀기 되어서 즉각적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입니다. 통계보다 훨씬 강력한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의 판단을 완전히 왜곡해버리는지 살펴보죠. 우리 뇌가 참 재미있는 게요. 뉴스에서 맨날 때려대는 비행기 추락사고나 테러 같은 아주 강렬하고 생생한 이야기에는 엄청나게 벌벌 떱니다. 방금 뉴스에서 비행기 사고를 봤다면 당장 자동차 타는 것보다 비행기 타는 걸 수십 배는 더 무서워하죠. 머릿속에 이미지가 너무 선명하게 박히니까요. 그런데 자동차 사고나 당뇨병, 고혈압 같은 그런 지루한 통계는 어떤가요?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진짜 무서운 녀석들인데도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합니다. 이미지가 자극적이지 않아서 뇌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세상의 위험을 객관적인 통계 데이터로 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팍팍 자극하는 그 이야기의 강도로 측정하는 거죠. 너무나 강렬했던 사건이나 아니면 어제 막 유튜브에서 본 자극적인 정보는 우리 뇌에 엄청나게 무거운 닷을 쾅 하고 내려버립니다. 이게 공공정책을 짤 때나 아니면 리더로서 회사의 리스크를 관리할 때 정말 치명적인 판단 미스를 만들어냅니다.
진짜 객관적인 데이터보다 내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그 얄팍한 공포심이 의사결정을 완전히 지배해버리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엔 리스트 길이의 착각이라는 떠올리기 힘들 때 나타나는 뇌의 아주 재미있는 마법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정말 기가 막힌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 그룹한테 당신의 단점 딱 2개만 적어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 펜이 술술 넘어갑니다. 금방 적고 나서는 아휴, 난 진짜 부족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우울해하죠. 단점이 너무 쉽게 떠올랐으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그룹한테는 단점 12개를 적어보세요 라고 합니다. 한 서너 개까지는 어찌어찌 쓰는데 12개 채우는 건 진짜 쥐어짜도 힘든 고통스러운 작업이거든요. 그러자 우리 뇌가 아주 마법 같은 정신승리를 시전합니다. 오라? 내 단점이 12개나 적으라는데 생각이 안 나네? 떠올리기가 이렇게 힘들다니? 나 사실 꽤 괜찮은 사람인가 봐. 진짜 놀랍지 않나요? 그냥 떠올리기 힘들다는 그 팍팍한 느낌 하나만으로 뇌는 아, 나한테 그런 특성은 없구나 하고 철석같이 믿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드디어 가장 중요한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 무서운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영자와 리더들을 위한 실질적인 생각의 도구들을 정리해보죠. 리더들이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3가지 팁입니다. 첫째, 미디어가 만든 공포를 걷어내셔야 합니다. 요즘 우리 업계 망해간다는 둥, 세상이 흉흉하다는 느낌이 팍 든다면 그게 진짜 지표가 꺾인 건지 아니면 자극적인 뉴스 몇 개를 연달아 봐서 그런 건지 꼭 의심해보세요. 진실을 담은 진짜 팩트는 늘 우리가 느끼는 감정보다 훨씬 지루하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둘째, 팀원들끼리 박 터지게 싸울 때 분명 내가 못 본 저 사람만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어딘가에 있을 거다라는 사실을 억지로라도 인위적으로 떠올리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수고를 알아채는 게 진짜 리더의 능력이니까요. 마지막 셋째, 리스트 길이에 속지 마세요. 내 머릿속에 당장 안 떠오른다고 해서 그 문제나 아이디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뼈 때리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리더로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 그 가장 큰 골칫거리 말이죠. 그 문제가 실제로 우리 팀을 박살낼 확률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볼 때 얼마나 되나요? 혹시 어제 유튜브에서 본 자극적인 영상이나 며칠 전 팀원이 저지른 강렬한 실수 딱 하나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공포가 과도하게 뻥튀기 된 건 아닐까요? 진짜 냉정하게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아주 강력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은 아니다. 우리 뇌가 툭 하고 던져주는 가장 편안하고 빠른 느낌, 그것을 한 번쯤 딱 멈춰서서 의심해보는 것. 저는 이것이 훌륭한 리더십과 현명한 의사결정의 첫걸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팀 안에서 이 얄미운 가용성 휴리스틱 때문에 자기 공로를 가장 크게 뻥튀기 하고 있는 희생양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더 나은 의사결정에 무기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